모의고사를 저번에 시험 볼 때 많이 풀어줬지? 몇 개 안 남았지? 소수투가 뭐 남았지? 소수투 어디까지 풀어줬어요? 뭐 풀어줘야 돼? 15번 하고 22번? 두 개? 12번, 22번, 15번, 22번. 15번부터 이제 언제쯤 문제 좀 쉬운 건데 15번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A, K라는 집합을 정리하고 있어. 자, 사인 K분의 2n-1 파이 이것의 값을 AK라고 하자. m은 자연수가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할 때 다음 중 어려운 것만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고 A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0의 2분의 루트 3입니다. 니은번 1이 AK의 원소가 되게 하는 두 자리 K 개수 22개이다. 이렇게 주어지고 디귿번 NAK는 11을 만족시켜주는 K의 합이 33이다 라고 했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일단 AK라는 집합을 분석을 해보자. 분석해보면 일단 이런 녀석을 원소로 봤는데 sin K분의, 자 다시 쓸게, sin K분의 2n-1 파이에서 나오는 모든 값들을 AK 원소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자 문자들을 보셔야 되는데 K라는 문자에는 숫자가 지정이 될 거야. 이렇게 A3라든지 이런 식으로 K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M은 자연수, 모든 자연수가 다 M에 들어갑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게 M에 1부터 들어가면 0, 1, 2, 3 이런 모든 수들이 다 들어가서 나오는 사인 값을 원소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일단 문제는 그래. 문제는 알겠어? 자, K가 지정이 되면 M에다가 1부터 다 집어넣으니까 결국은 0부터 1, 2, 3이 계속해서 곱해져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자 원소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눈에 보이는 게 지금 2하고 파이가 있네. 이 파이는 뭐지? 360도야. 한 바퀴가 된다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n-1은 0 이상의 모든 정수가 다 들어가는 숫자야. 그냥 다 집어넣는 숫자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좀 더 쉽게 얘를 바꿔보면 사인에 2파이 해버리면 한 바퀴잖아. 360도잖아. 얘를 K로 나눠. K가 지정이 돼. 만약에 K가 3이면 얘는 120도를 얘기한 거야. 그치? K가 뭐 6이면 30도를 6이면 60도를 얘기하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뒤에 곱해지는 게 n-1이고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0 이상의 모든 정수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0 이상의 모든 정수가 곱해진다라는 얘기야. 다시 예를 들면 K를 3이라고 하면 여기 있네. 그래, K를 3이라고 하면 자 360을 3으로 나누니까 120도야. 즉 120도의 배수값이야. 사인 120도 배수값들.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 자, 그렇다면 자 사인은 또 2파이가 줄이기 때문에 얘가 순환성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360도를 K로 나눴는데
여기에 모든 정수가 들어가 버려. K가 3이라면 n 빼기 1이 3이 돼버리면 360도가 돼버려. 그럼 이게 4가 될 때부터서는 다시 순환하게 된다는 얘기야. 약간 좀 복잡해요, 상황이. 일단 기억부터 일단 풀어보자. 기억. A3의 원소를 구하십시오라고 했어. 그래서 sin 3분의 2파이의 n-1이 곱해진 것들의 값, 모든 값들이 원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60도가 되기 때문에 자 쉽게 나타내보면 결국 이게 0부터 시작해요. 이 뒤에 숫자는 곱해진 게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sin 0도 가능하고, 그치? sin 60도, 60분법으로 썼어요. 보기 편하게. 60도 가능하고요. sin 120도 가능하고요. 3분의 2파예요? 3분의 2파는 60도가 아니죠. 120도죠. 3분의 2파, 3분의 파이가 아니고 3분의 2파이니까 120도죠. sin 120도 가능하고요. sin 240도. 자, 120도의 배수각들이 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다가 sin 360도를 쓰려고 했는데 어차피 360도는 0과 똑같잖아.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 값 밖에 나오지 않아. sin 0은 0이고 sin 120도는 뭐야? sin 60도하고 같으니까 2분의 루트 3이고 sin 240도는 마이너스 sin 60도하고 같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지. 이 세 개 값밖에 나오지 않아. 그래서 기억이 맞다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풀려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이렇게 계속 노가다 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거야. 그래서 약간만 생각을 달리해보자. 자, 다시 360도를 K로 나눠가지고 이게 실수랑 좀 정수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얘를 정의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이게 정의로 푸는 문제가 좀 많지는 않은데 얘는 정의로 풀어버리면 훨씬 더 쉽게 풀리거든. 자, 사인의 정의가 뭐야? 사인의 정의가 뭡니까? R분의 정의. 뭐야 이게? 사인의 정의다. R분의 정의는 알고 있어야지. R분의 Y. 코사인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다른 건 몰라도 정의는 알아야지. 자, 사인 세타는요, R분의 Y거든. 근데 내가 보통, 자, 정의를 이용할 때는 반이름을 1로 설정해버려. 그럼 R은 1이 돼버리는 거야. 결국, 사인 세타의 값은 각이 세타가 정해졌을 때에 이것의 Y좌표가 사인 값이 돼버리는 거야. 이 길이 Y좌표가 사인 값이 돼버린다고. 알겠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자, 기억해. 사인 값은 Y좌표하고 똑같아요. 자, 일단 지워버려요. 사인 2파이를 한 바퀴를 3등분 했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120도예요. 이 정도의 각이 생겨. 이 정도에. 그치? 근데 이게 바로 사인 3분의 2파이 120도인데 사인 값은 이것의 Y좌표야. 이것의 Y좌표. 얘가 30도니까 1대2 대 루트 3에 의해서 이거 값이 뭐가 나오겠어? 얘가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거야. 특수각을 썼어, 그냥. 이렇게. 얘가 사인 값이 나오고 3분의 2파이에. 근데 뭐라고 했지? 3분의 2파이에 0부터 곱해서 0배를 해주시면 바로 0이 돼버려. 여기에 Y좌표가 되는 거야. 0이야. 1배를 해줘버리면 이 부분에 Y좌표가 돼. 2배를 해줘버리면 120도가 더 돌아버리거든. 120도가 더 돌아버리면 이 정도 240도니까 여기에 위치하게 돼. 240도. 근데 이게 대칭적이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배를 해버리면 다시 1이 돌아오게 돼. 4배를 하면 이렇게 5배, 6배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그래서 이 세 가지밖에 나오진 않아. 0,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중요한 건 Y좌표가 사인 값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니은번 갑니다. 니은번. 니은번은 뭐라고 했냐면 1이 포함되고 싶어. 1이 원소에 포함되고 싶어. 즉
AK가 결정되는 것은 sin K분의 2파이의 n-1의 함수값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일단 얼마면 1이 되겠어? sin 얼마가 1이야 최초에? 90도가 1이 되잖아. 그치? 90도가 1이 된단 말이야. 자, 이를 원소로 갖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정의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동경이 어디에 있으면 1이 돼버리느냐? 바로 그림이 뭐야? 다시 동경이 어디에 있어버리면 1이 되느냐? 바로 90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경이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버리면 이런 동경을 포함하게 된다면 무조건 얘는 1을 포함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y좌표가 1이니까 y좌표가 사인 값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 다시 이 표현이 뭐라고? 360도를 n등분 시켜가지고 그냥 그것에 점수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자, 이런 동경이 포함되기 위해서 쉽게 생각해보자. 일단 이 자체를 포함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360도에 몇 분의 몇이야? 90도는 360도에 몇 분의 몇이라는 얘기야? 4분의 1이잖아. 그래서 4등분을 시키면 돼. 360도에 대해서 K가 4등분 시켜버리면 얘가 뭐가 돼? 90도가 돼버린단 말이야. 90도. 그럼 90도에 대해서 배수각들을 가져오겠다라고 했으니까 90도, 뭐 0부터 시작해서 90도, 180도, 270도, 0도, 다시 90도 계속 반복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를 포함할 수밖에 없지.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포함하려면 이 동경의 배수면 되지 않을까? 절반의 배수. 이것의 배수에는 1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치? 2배를 하면 되지. 그렇다면 이때 K는 얼마야? 45도라는 얘기야. 8이 아니겠어? 45, 8분의 2 8. 오케이? 이것의 배수에도 90도가 포함이 돼. 일단 90도를 포함시키면 돼. 그래서 90의 약수를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괜찮아. 그 방법도 괜찮아. 그치? 그 다음 뭐가 가능해? 또 뭐가 가능합니까? 또 이렇게 4등분시키는 거 가능해. 그렇죠? 그럼 이때는 얼마가 될까? K가 계속 2배씩 늘어나겠잖아? 그치? 2배씩 늘어나겠죠? 뭐 2배씩이 아니겠구나? 8, 12가 되지 않을까? 그치? 12 이런 식으로 결국은 뭐 16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얼마의 배수가 돼버립니까? 4배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4배수 개수 구하라는 얘기야. 두 자리 숫자 중에서 4배수 개수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100까지 4배수가 25개가 있으니까 4하고 8하고 100을 빼야 돼. 그러면은 22개가 되겠지. 그래서 맞겠다라는 얘기야. 얘는 맞아요. 어렵습니다. 문제. 디귿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 전에도 약간 어렵긴 한데 근데 약간 이 개념을 알아버리면 배수구나. 360도를 몇 등분 해가지고 그냥 배수를 전부 다 말하는 건데 그게 90도를 포함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얘에 대해서 약수들을 쭉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근데 디귿이 어려워요. 디귿이. 편하게 들어. 킬러 문제들은 지금 편하게 들으세요. 이런 방법으로도 푸는구나 문제들을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 디귿번을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방금 내가 설명했던 이 원의 동경이 회전하는 원의 y좌표가 사인 값이구나 라는 걸 좀 알아버리면 약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 자, AK의 원소 개수가 11개가 돼야 돼. 근데 AK 집합은 순환한다고 했지 반복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오케이? 만약에 여기가 8이면 8개가 반복하는 거예요. 360도를 8등분 시켜가지고 계속 배수를 가는 거니까 8개가 반복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자, 디귿번 일단 또 그려볼게. 자, 동경이 회전합니다. 그래서 각을 만들고요. 나는 360도를 K등분 시켜가지고 그 배수로 사인 값을 찾고 싶은데 사인 값은 y좌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지. 그럼 어떤 경우에 11개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일단 무조건 0도는 포함이 돼요.
이 자체가 0부터 시작해버리기 때문에 사인 0도는 포함돼가지고 지금 0도에 대한 함수값, y값 0은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럼 위아래가 y값을 찾고 싶다라는 얘기야. 원소 배수는 y값이야. 그게 11개가 되려면 위쪽과 아래쪽에 총 10개가 생겨야 돼. 근데 위쪽 5개, 아래쪽 5개가 생긴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어? 그럼 위쪽 5개가 y값이 나와주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자, 여기에서 1에서 나오고 이제 4개가 더 나오면 되니까 y값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쪼개버리면 어차피 좌우 대칭 쪽으로 나오거든. 그치? y축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함수 값은 위쪽에서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나와요. 사인 값이 5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아래쪽도 똑같이 대칭적으로 존재할 거기 때문에 11개가 딱 나오게 돼. 이런 얘기야. 그럼 얘는 360도를 몇 등분 시켰느냐라는 얘기야. 점이 몇 개 찍히지? 몇 등분 시켰지? 10개? 밑에도 10개 20등분 시켰어. 자, K분의 2파이가 얘가 K가 360도를 K 등분 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 K를 20등분 시켰다라는 얘기야. K가 20이었다라는 얘기야. 이럴 때 가능해. Y값이 위에 5개, 0, 밑에 5개, 11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난 무조건 360도를 등분시켜가지고 Y값이 11개가 나오면 돼. 자, 그래서 희한한 문제죠.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90도를 딱 포함시켜가지고 등분이 될 때도 있겠지만 90도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등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0도일 때 Y가 0이라는 값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위에서 지금 5개, 아래에서 5개가 나와 있단 말이야.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쪼개버려 버리면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쪼개져 버리면 어차피 왼쪽 오른쪽에 y값은 같기 때문에 사인값은 계속 같은 거야. 이렇게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쪼갰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쪼개가지고 y값, 함수값, 사인값을 구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쪼개버리면 좌우 대칭이어서 위쪽에서는 5개가 나오고 아래쪽도 대칭이니까 5개가 나와서 0까지 포함해서 총 11개의 사인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몇 등분 시켰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등분. 위쪽을 11등분 시켰으니까 아래쪽도 11등분 시키는 거야. 그래서 K는 뭘 나타낸다고 했어? 360도를 몇 등분 시켰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22등분이 된 거야. 이미 디귿은 틀렸어. K의 합은 3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넘어버렸어. 40이야. 한 가지만 더 말해주면 자, 어렵죠. 지금 무슨 소리야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차라리 미분적분에서 필로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어요. 잘하면. 근데 이런 수원, 삼각함수 막 이런 부분에서 필로 문제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 문제 자체가. 자, 이거는 뭘 봤어?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적이면서 총 y의 값이 11개가 나오는 상황을 봤다면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이 대칭적이지 않으면서 11개의 함수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무조건 0을 포함을 시켜. 자, 위에서 5개 나오고 밑에서 5개 나와야 돼. 잘 쪼개보고 잠깐만. 어떻게 쪼개야지 잘 쪼개지잖아.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다섯 등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쪼개야 되느냐? 3개, 1개, 2개, 2개, 3개, 4개, 1개, 2개, 3개, 4개, 5개,
대칭이 안 되게 해야 돼. 대칭이 안 되게. 그림 그리기가 참 어렵다. 좀 더 밀어야겠다. 이렇게 하고요. 1개, 2개, 3개, 4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6개, 위아래 대칭, 7개, 8개.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대칭이 안 되게,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 안 되게 쪼개는 경우도 있어요. 대칭이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경우도 있거든. 어떻게 쪼개는지 알겠어? 어렵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적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 이때 이 각에 대해서 사인 값과 이 각에 대해서 사인 값과 이 각에 대해서 사인 값과 여기 사인 값, 여기 사인 값 전부 다 y좌표를 얘기한단 말이야. 얘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에서 1개, 2개, 3개, 4개, 5개의 함수값이 나와. 사인 값이 나오고 6개, 밑에서 5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때는 총 몇 등분 시켰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등분을 시키게 된 거야. 360도를. 그래서 K값이 11이어도 돼.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가. 왜 했을지 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 그 해설을. 그림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문제. 이런 풀도 있다. 이런 순환성 문제, 자꾸 이제 반복하는 해서 같은 모습이 나오는 문제를 이렇게 정의적으로 풀면 좀 편리하게 풀어지기도 해. 이렇게 정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하여튼 어려웠습니다. 15번 아직 뭐 맞출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22번 갈게요. 22번이 풀만 했을 텐데 22번은 꼭 알아야 됩니다. 쉬운 문제예요. 이게 어디서 문제야? 30번 문제지만 그래도 풀만한 문제고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은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22번 아예 풀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문제를 읽어보세요. 어떤 문제인지. 잠깐만. 자, 3차함수입니다. 3차함수하고 y는 t의 교점인데 교점 개수를 gt라고 했죠. 근데 gt가 1, 2, 3, 3개까지 다 나와요. 그럼 3차함수 항상 이런 스타일 문제는 3차가 어떤 그래프 개형을 가지느냐를 찾아봐야 되고 3차함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이런 유형, 접하고 올라가는 유형,
그냥 올라가는 영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yt라는 상수 함수하고 교점의 개수는 3개까지 나오려면 어떤 게 되겠어? 당연히 이 첫 번째 그래프가 되어야 되겠지. 얘들은 절대로 상수 함수하고 3개까지 그래프의 교점이 안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상수 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이 2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렇게 접하다라는 얘기지. 자,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 문제인데, 하여튼 이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삼차함수하고 yt라는 직선이 세점까지 나오려면 내가 구하고 싶은 삼차함수는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해서 출발하는 거야. 그치? y는 fx예요. fx. 그리고, 자, 아주 친절하게 주어집니다. 포인트는 2점에서 만날 때가 포인트예요. 3차 함수하고 직선이 2점에서 만나려면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2점에서 만날 때가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숙제 다 했어? 선생님? 자, 그래서 접할 때 시점을 주어진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할 때 시점을 주어진 거야. t가 얼마일 때야? 마사이거나 0일 때야. 그럼 여기가 마사고 0이라는 얘기야. 요 위쪽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고 이 아래쪽도 한 점에서 만나잖아. t가 마사보다 미만일 때 한 점, 0보다 클 때 한 점. 자, 그 사이 0과 마사 사이에 있어버리면 세 점에서 만나겠다가 딱 맞겠지. 자,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끝났어요.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0이 있어버리면 x 절편이 있어버린다. 자, fx에 대해서 주어진 게 3차 계수 1이라고 주어지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20이라고 주어졌어. 난 2가지만 가져오면 되거든. A하고 B 2개 문자를 가져오고 싶어서 난 2가지만 가져오는데 그 자료가 있잖아요. 접점, 극소값이 마사이고 극대값이 0입니다. 이걸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일단 fx식을 만들기 가장 좋은 방법은 x절편이 주어졌기 때문에 x절편을 문자로 설정해서 자, 접하는 부분은 무조건 중근이에요. 이 말도 조금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접하는데 반사돼서 접하잖아요. 그럼 얘는 중근이거나 사제곱근이거나 즉 짝수제곱들을 얘기하는 거야. 짝수제곱들을. 근데 우리가 사제곱까지는 안 나와요. 거의 제곱으로 만들어진 식. 그런데 자, 접하는데 뚫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면 얘는 홀수제곱들이에요. 그래서 세제곱근이라고 생각하시면 세제곱에 대한 근. 알겠어? 삼중근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이 개념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 짝수 중근이면 튕기고 올라가고 홀수차 중근이면 뚫고 내려갑니다. 알겠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를 지나가기 때문에 알파고 베타는 근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x 빼기 알파의 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출발할 수 있다고.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문제 주어진 게 상수항이 주어졌잖아요. 마이너스 20이라는 상수항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상수항은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베타니까 이것의 값이 마이너스 20입니다가 나와주시는 거야. 자, 그래서 알파의 제곱의 베타는 20입니다 라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만 더 만들면 되거든. 그건 뭐야? 내가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 극소값. 극소값이 마사라고 있으니까 이것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얘를 미분해가지고 능력 풀면 x값 구할 수 있는데 자, 저번에 했던 얘기 기억나니? 이거 정말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3차함수가 있어요. 3차함수가 있고 이거 비율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비율적인 관계. 여기 병곡점 가운데 대칭점이에요. 3차함수에. 그리고 여기 이것의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이겠어요? 다 똑같다고 했거든. 이거 말해줬던 거 알지? 1대1이야. 그렇다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것의 위치를 찾으려면 굳이 미분해서 0을 풀지 말고
이 가운데 부분을 변곡점이라고 설정해 두고 자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얘가 1대 1대 1이 됩니다. 결국은 얘는 뭐냐면 알파고 베타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B의 합분의 크로스 고배합이에요. 크로스 고배합. 이 점이 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FT에 3분의 알파 플러스 2베타를 집어넣어 주시면 집어넣을까? 이건 뭐가 되버릴까? 3분의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베타가 되버려. 이렇게. 오케이? 여기 3분의 알파 플러스 2베타를 집어넣어 버리면 3베타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것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 이것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고 푸는 거지. 자, 어차피 제곱 안에는요,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를 곱해도 돼요. 그리고, 자, 분모 3, 3, 9분의 2 밖으로 나와서 제곱이 돼버리면 4의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굳이 정리할 필요 없어. 이렇게. 그래서 4 마일 알파 빼기 베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입니다.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해서 집어넣어버리면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 30번 문제예요. 이 개념이 들어간 걸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보다 마무리를 시켜서 풀면 됩니다. 알겠지?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혜인이는 따로 너 저기 통계랑 물어봐야 돼. 시간이 내가 좀 멀어 같으면 좀 빨리 와가지고 빨리 하는 거 빨리 와서 물어보고. 자, 어서 한번 씻어. 오늘 수영 잘해주죠. 수영 부분 공부해주죠. 다음 주부터서는 수트 갑니다. 수트 이렇게 하시고 수열 가보자. 그리고 수능 특강은 미리미리 사가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수능 특강이 가장 연결이 높습니다. 수능에서 가장 많이 연결되는 책이 수능 특강에 문제수가 적어서 딱 좋아 공부하기가. 학교 시험도 내신도 아마 수능 특강에서 거의 낼걸. 3학년들은 프린트로 그 수능 특강을 나눠줘가지고 거기서 대부분 문제를 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반드시. 자 하자. 수열 10 몇 세트야? 17세트부터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제목 168번하고 170번 밖으로 갔어? 친구도 풀어보고 오케이. 자 이제 풀어. 또 괜찮아? 자, 괜찮아. 자, 그러면은 168번을 갈게요. 168번입니다. A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A의 n번장에 대해서 주어집니다.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AK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정도 처음 보는 형태죠. 예전에는 개차수라고 해가지고 배웠었는데 지금 없어진 부분이어서 그냥 이렇게 시그마로 주어졌고요. 자, 뭘 물어봤어? 9번째 한까지 합을 물어봐요. 많이 안 나갑니다. 구해버리세요. 9번째까지. 첫 번째 항 주어졌어요. 두 번째 항 구할 수 있는 이 11중에서 다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얘들은 너희들이 처음 보는 기납 특정이야. 그럼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노가다 하세요. 막 20번째, 30번째 물어본 게 아니잖아. 9개만 더 하라고 했잖아.
아니 20번째, 30번째는 물어봐도 어차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규칙성을 가지게 돼요. 그럼 쭉 풀어본 다음에 그 규칙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A1부터 출발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출발하면 A2는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AN 수열에 2부터 들어가죠. 2가 들어가니까 전항까지의 합이에요. 자, 두 번째 항은 1 플러스 전항까지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A3 구하세요. A3는 뭐예요? 1 플러스 전의 항까지의 합이에요. 전의 항까지의 합. 0이 되겠죠.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A4는 뭐예요? 1 플러스 전의 항까지의 합인데, 자, 잘 봐봐. 머리를 써. 매번 다 하지 말고. 전의 항까지, 여기까지의 합은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1만 더해주면 돼요.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숫자가 전의 항까지 합이니까 여기까지 합이 여기 있다고. 그럼 여기까지 합은 이거 두 개 더한 거예요. 이거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자, A5는 어떻게 되겠어? 1 플러스 전의 항까지 합인데 이 전의 항까지 합이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합을 구해야 되니까 3이 4가 되고요. A6는 1 플러스 두 개 합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바로바로 판단하면 돼. A7은 1 플러스 이거 두 개 합이 되거든요. 이렇게. A8은 1 플러스 두 개 합이 되고요. 31, 32. A9는 1 플러스 두 개 합이 됩니다. 63이 될 거예요. 6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찾아주시면 돼요. 이걸 잘 판단해서 하나씩 다 찾아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정리하시고.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모르겠으면 수혜로 노가다 하면 됩니다. 됐죠? 170번 하겠습니다. 잘하면 오늘 시험 부분을 다 풀어줄 수 있겠는데 물어본 걸 잘 봤어. 170번. 자연수에 대해서 좌표표면 위에 두 점 Pn, Qn을 다음과 같이 규칙에 따라서 정합니다. P0 좌표는 0,0에서 출발하게 되고요. Pn-1 지나고 기울기가 n분의 1인 직선이 무엇과yn과의 교점을 Pn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 Pn의 X 좌표 쪽이죠. Pn에서 X축 수선발 내려버리면 QN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 자, 그런데 넓이 AN은 뭐라고 했냐면 수열 AN은 사각형 PN, QN, Q의 n 플러스 1, P의 n 플러스 1 이것의 넓이를 AN이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AN에 대한 식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렇지? AN에 대한 식을 세워주셔야 되고 AN을 세우기 위해선 이게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P0가 0,0에서 출발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2를 넣어주면 P0 지나고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에요. 1 넣어주니까 그게 Y는 N하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Y는 N 그려버리죠. Y는 1 n에다가 1로 준 거야.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입니다. 당연히 1에서 만나줍니다. 여기가 P1이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이제 2를 집어넣어볼까? 2를 집어넣어버리면 P1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어버립니다. 2분의 1짜리가 누구하고? Y는 2하고. 자, 2분의 1짜리 기울기가 Y는 2하고 만나는 점. 얘를 P2
2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길이가 2분의 1짜리니까 오른쪽으로 2칸, 위로 1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 3이 되겠다. 오른쪽으로 2칸인 거야. 그치? 그 다음은 뭐야? 3 넣어주니까 P2 지나고 기울기가 n분의 1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3분의 1짜리입니다. 기울기가 3분의 1짜리인데 그것이 y는 3과 만나는 점이에요.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면 지금 위쪽으로는 항상 한 칸씩만 올라가는 거니까 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기울기 1짜리가 되고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해버리면 기울기가 2분의 1짜리가 되고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해버리면 기울기가 3분의 1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규칙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 P3가 있는 거야. 이걸 너무 낮게 내버렸다. 자, 이렇게 됩니다. 좋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n과 n 플러스 1번째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어딘가에 n번째가 있다고 치자. 잘랐어. 자, 어딘가에 n번째가 있다고 치자. n번째는요. 그쵸? n이 들어가면 하여튼간 n 들어가면 n-2 p에 n-1점을 지나가고 어디다 말해야 되지? 하여튼간 y는 n과의 교점이거든요. 자,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 교점이 있고 여기를 qn이라고 하고 여기를 pn이라고 하십시다. n번째. 그리고 그 다음 것은 q의 n 플러스 1번째가 되고 또 한 칸 n 플러스 1과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생겨봤어. 여기가 p에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뭐냐? 이때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넓이래요. 이게 AN이에요. 이때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근데 이 사각형은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이고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치? 윗변을 1이 설정해버리면 윗변은 n이라고 알고 있고 아랫변 이것은 n 플러스 1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얘는 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높이만 필요합니다. 이 차이가 필요한 거예요. 차이가. 그런데 뭐라고 했지? 이거의 기울기가 뭐라고 했죠? P에 n 플러스 1을 만들기 위해선 자, n 플러스 1을 만들기 위해선 n에다가 n 플러스 1을 주니까 pn 지나고 기울기가 n 플러스 1짜리인 직선이거든. 이 기울기가 n 플러스 1짜리인 직선이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난 이걸 구하고 싶어요. 차이를. 그렇다면 이 부분을 q의 n이라고 해버리고 이 좌표를 q의 n이라고 하고 여기를 q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q의 n 플러스 1 빼기 q의 n이에요. 높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이거는 기울기 구하는 식에 나와 있잖아. x의 변화량 그리고 y의 변화량 1 이것이 n 플러스 1이다 라는 거 아니야? 분의 1이다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이것의 길이는 n 플러스 1이 되어버립니다. 굳이 이걸 안 구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0부터 1까지는 이 길이가 1이다. 1부터 2까지는 이 길이가 2다. 2부터 3까지는 이 길이가 3이다. 그럼 n부터 n 플러스 1까지는 이 길이가 n 플러스 1이다라고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에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어버리면 되겠죠. 이게 그래서 an 사각형 넓이는 2분의 1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 이게 an이 나와버려요. 이걸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 여기다가 시그마만 취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치? 기울기로 구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게 더 쉽겠다. 처음에 말했던 거 윗변이 1, 2, 3 늘어나는구나. 그러면 여기는 n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오케이? 자, 쉬었다 할게요.